상고심 결론은 오늘 중으로 날 것 같아요. 그 얘기는 아마 오후 YD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. 앞서 손기준 기자가 전해드린 그 내용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. 손정희 변호사님, 일단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일단 뭔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시죠.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2013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. 네. 박 전 대통령과 소위 알려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이 공모해서 국정원 등 전 국장원장을 통해서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 중에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. 그 특정활동 경비이죠. 이 명칭은 이렇게 되지만 이게 법률상 근거가 없이 대가관계로 뇌물로 수수했다. 그리고 이거는 회계 부정이기 때문에 국고 손실죄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검찰이 그 기소가 있었고요. 1, 2심 법원을 거쳐서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고요. 2심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억 원을 명령을 했었습니다. 네. 저 특활비라는 것은 사실은 나라 돈이잖아요. 나라 돈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? 여러분들의 세금이잖아요. 우리들의 세금을 자기들 주머니 돈, 쌈짓돈처럼 자, 용돈, 자, 너 이거 써.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.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. 그런데 오늘 만약에 그 앞선 재판처럼 형이 확정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총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손정희 변호사님? 네,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,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으로 간 사건이 있죠. 여기에 이 사건이 이제 더 추가되는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인데, 만약에 2심처럼 5년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, 그 새누리당 공청사건 불법 개입 사건이 징역 2년이 확정됐거든요. 아하, 네. 그러면 총 7년형이 그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될 형과 같이 합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관련 혐의가 무수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형량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강문혁 변호사님, 앞서 손기준 기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, 기준, 쟁점,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뭘까요? 예, 일단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과연 국정원의 특활비 이 부분이 과연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되고 있습니다. 네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요. 네. 말하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어떤 논리 구조냐 하면요. 이 국고손실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계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미쳐야 됩니다. 근데 국정원장이 과연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죄 유무가 결론이 나올 건데요. 네. 국정원장을 회계관리 직원으로 볼 수 있으면 국고손실죄가 인정되고 네. 기존의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. 네. 국정원장을 회계관리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은 아마 파기환송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1심, 2심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에 네.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그 다음 쟁점은 바로 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있겠느냐. 이 부분이 또 핵심 쟁점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. 네. 이 부분도 사실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습니다. 그래요? 박근혜 네. 전 대통령 재판부에서는 1, 2심에서 모두 이건 뇌물로 보기는 좀 어렵다.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문고리 3인방의 그분들의 재판에 있어서는 네. 뇌물로 볼 수 있다. 이렇게 엇갈렸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국고손실죄 부분 그리고 뇌물죄 성립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네. 최종적인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선고가 주목이 되는 이유입니다.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, 예. 무슨 사면 얘기가 또 나옵니다.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.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우선 사면이 되려면 지금 현재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게 확정 판결이 있어야 돼요. 아, 그래요? 그래야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. 이미 2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거기에다가 요번에 이제 5년 그게 확정돼서 7년이 확정되면 네. 이제 남은 거는 삼성과 연관돼 있는 이른바 얘기하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돼 네네. 있죠. 그거 빼놓고는 지금 박 전 대통령한테 그 적용된 그 혐의가 다
확정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혹시 연말에 있을 특별 사면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일각의 그 의견도 있습니다. 네. 예. 사면 논란과 더불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입원해 있잖아요. 박근혜 전 대통령.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봐야 돼요? 그러니까 현재 이제 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입원 상태를 굉장히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이런 전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특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인데요.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질병으로 수술받고 입원한 사람이 단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. 하하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을 넘겨서 외부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. 더군다나 서울 성모병원 같은 5대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런 비슷한 병으로 입원해서 밖에서 그 수영 생활을 하는 것은 지난 10년 사이에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보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특혜다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유인경 평론가님,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는 지금도 존재합니다. 하지만 뭔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것도 특혜 논란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. 그러니까 보통뿐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경이나 예우를 받아야 될 측면도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특혜를 또 받아서는 안 된다고 네. 생각이 듭니다. 같은 정부에 있었던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는 81살이신데 심장병 수술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호소를 했지만 이런 대접은 받지 않으셨거든요. 어쨌든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셨다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슬픔과 당혹감을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네. 특혜까지 받으신다고 하면 되게 좀 힘들겠죠. 네. 그럼 어쨌든 68세에 이제 고령이 되셨기 때문에 네. 건강은 회복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들은 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그런 점에서도 한번 이 법무부에서도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